전북 지역 5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열대야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6월 1일 최저기온도 6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제12대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에 삼선의 국주영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의원은 전북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됩니다. 친일 작가가 제작해 논란을 빚은 전봉준 장군 동상 자리에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새 조각상이 설치됐는데요.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과 혁명의 의미가 형상화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도 교육청 인원을 10에서 15% 감축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5개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열대야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28일 전주와 익산, 완주, 김제, 정읍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당분간 평년 기온보다 높고 또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 사이 전주의 최저기온은 27.3도로 이틀 연속으로 일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전주의 6월 일 최저기온이 바뀐 것은 지난 1955년 6월 25.3도 이후 67년 만입니다. 밤사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국 곳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무려 1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이 최저기온이 20도 이상을 기록한 때를 말하는 건데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지역의 기온은 25.4도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빨리 첫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과 수원, 목포 등 전국 24곳이 열대야를 겪었고 강릉 지역의 경우는 일일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낮에 폭염도 없었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데 구름이 대기권을 덮고 있다 보니 지표면의 열이 방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불을 꽁꽁 덮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더위는 장맛비로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저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제12대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에 삼선의 국주영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지난 27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고 전주 지역구인 국주영은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았습니다. 제1, 2부의장 후보에는 남원 지역구 이정린 의원과 고창 지역구 김만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됩니다. 친일 작가가 제작해 논란을 빚은 전봉준 장군 동상 자리에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새 조각상이 설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새 작품에 담긴 의미와 배경을 정명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맞서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적지. 갓을 손에 쥔 전봉준 장군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맨 앞에 섰습니다. 그 뒤를 양옆으로 따르는 민초들은 농기구 대신 총과 죽창을 들었고 불량미를 조달하기도 합니다. 제작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기도 광주에 가서 수시로 동상 제작하는 데 자문을 해주고 역사적인 고증들을 가르쳐 주셔서 군상 배열은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을 담아 사람 인자를 형상화했습니다. 또 기존의 전장군을 강조하는 수직적인 구도에서 전장군과 농민을 수평적으로 배치한 점이 눈에 띕니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감상에 그치지 않고 작품 안에 성큼 걸어 들어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작품명은 불멸바람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읍 고부봉기 행렬을 조각기법인 투조와 환조, 부조를 이용해 표현한 겁니다. 친일 작가가 제작해 논란을 빚은 기존 동상은 설치한 지 34년 만에 철거됐고 그 자리에 마침내 새 조각상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 면밀한 고증과 함께 범국민 모금운동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돈이 거치기도 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5명으로 2차 압축을 했어요. 그리고 2차에서 동상 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 보라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명순 교수가 대해서 불멸 바람길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로 128년.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까지 올해 개관하면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동상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과 함께 국민의 교육 현장으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혁명이 품은 참된 의미와 정신을 보다 널리 알리고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 교육청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 재배치 등 업무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전북교육청 정원은 497명으로 유사한 규모의 충남교육청보다 46명, 전남교육청에 비해 48명이 각각 많았습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도교육청 인원을 10에서 15% 감축하고 업무량을 최대 20%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장마철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침수 피해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응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다양한 침수 상황별 대처법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집중호우로 급류가 쏟아지는 계단. 빠른 물살 때문에 가만히 서서 중심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 등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물의 수위가 무릎 아래라면 당황하지 말고 탈출을 시도하면 됩니다. 단 이동할 때는 난간을 꽉 잡아야 합니다. 정강이 정도까지만 물이 찬다고 하더라도 손잡이나 이런 안전장치 없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힘듭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운동화로 안전하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지하 공간에 갇힌 상황. 학생들이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보지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성인들도 문 바깥 공간의 수심이 50cm 이상,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혼자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외부 수위를 낮춰야 하는데 문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해 문틈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 차오르기 전 신속한 대피입니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저도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간 차가 물에 빠집니다. 네, 지금 차 안으로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힘껏 문을 열어봤지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물이 더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가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자 겨우 문이 열려 탈출했습니다. 차량 안과 밖의 수위차가 30cm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잠겼을 때 물이 좀 차야지만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그거 신기했고 이런 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침수 피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대응 요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장에 인류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이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저지대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 등을 피하고 되도록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전북 미래산업의 핵심인 탄소산업 분야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당선인과 인수위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은 28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방안을 밝혔습니다. 당선인 등은 탄소수소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문 인력 양성과 탄소 관련 기술 등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자리 잡고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쪽에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정읍시정을 이끈 유진섭 시장이 28일 정읍시청에서 조촐한 이임식을 했습니다. 이날 오전 유 시장은 충혼탑 참배 뒤 사무인께서 서명을 마치고 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4년간 정읍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꺼이 뜻을 같이 해준 시민과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지속 성장하는 정읍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장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